우리가 생각하는 카페, 바리스타 이런 연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직업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카페, 제조, 유통, 그 다음에 온라인 서비스, 언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직업들이 있죠. 카페, 커피와 관련된 직업들은 있는데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카페 사장님, 예. 특히 뭐 건물주인데 카페 사장님 최고죠. 카페 사장님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리스타 당연히 커피의 대표적인 직업군이죠. 바리스타인데 바리스타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바리스타에도 이제 매니저가 있고, 매니저가 대부분 카페 사장일 경우도 있죠. 근데 좀 잘 되는 곳은 별도의 매니저가 계시고, 매니저가 관리하는 또 바리스타들, 뭐 보통 알바생들. 그 다음에 로스터가 있죠. 로스터 역시도 뭐 하나의 직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사장과 바리스타와 로스터가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흔한 경우라서. 근데 이제 조금 큰 곳은 별도의 로스터들이 있죠. 꼭 카페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원두를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유통사들도 로스터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큐그레이더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데요. 큐그레이더는 그 의미만 놓고 보면은 커피의 퀄리티, 생두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직업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의 하나로 알려주는데, 이런 직업군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죠. 기업의 커피를 구매하는 구매 담당자라든지, 그러니까 구매 담당자가 커피를 수입해 올 때, 커피를 선별할 때 어떤 커피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큐그레이더죠. 스타벅스라든지 큰 프랜차이즈 아니면 큰 커피 기업들은 모두 큐그레이더가 있는 편이고요. 또 큐그레이더와 연결돼서 또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하나 있는데 블렌더, 그러니까 블렌딩 전문가죠. 보통 블렌딩 전문가는 생각을 잘 안 해봤을 텐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맥심 모카볼 골드를 마시는데 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맛이 똑같단 말이죠. 똑같은 브랜드라면. 그러면 그게 원두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런 맛이 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커피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매년 작황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황 환경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기후나 땅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커피를 여러 가지를 배합을 합니다. 배합을 해서 그러니까 최적의 맛이라면은 전해랑 맛이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맛이 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블렌딩 전문가, 블렌더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카페에서 같은 이름의 그 블렌딩 원두인데 작년에 맛이 다르고 올해 맛이 다르면 그거는 블렌딩이 올바로 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렌딩은 계속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안정적으로 공급됐던 에티오피아 원두가 다음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날씨,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블렌딩 원두를 없애야 되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건데 이미 입맛에 기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의 원두를 사되 그 블렌딩을 잘해서 똑같은 맛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블렌딩 전문가고, 해외 쪽에서는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절대 블렌딩 전문가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이 그 맛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맛은 그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블렌딩 전문가를 데려온다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직업으로만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한 블렌딩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있을 건데 알려지지 않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사가 있었으니까 기자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커피의 현장을 쫓아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기자분들이시죠. 커피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쇼핑몰을 한다면 상품을 소싱하는 MD가 필요합니다. 머천다이저라고 하는데 그 MD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커요. 어떻게 상품을 구성하고 어떤 상품을 소싱하냐에 따라서 온라인의 매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쇼핑몰에서는 제대로 된 MD 한 명을 갖추는 게 실력 없는 MD 10명을 갖추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MD도 굉장히 커피 쪽에서는 필요로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D 과정이 따로 있어요. 커피 쪽에 있는 건 아니고 그 머천다이징이라고 검색하시면 그런 MD에 대한 공부를 시켜주는 기관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커피 쪽에서 MD 전문가가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커피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서비스 영역이 다양해졌거든요. 쇼핑몰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 결국 매출은 MD에 따라서 머천다이징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저는 유명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MD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직하기도 쉬워요. 이쪽 커피 회사에서 유명한 MD였다면 잘하던 MD였으면 연봉 올려서 다른 큰 쇼핑몰로 이동을 하거든요. 굉장히 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MD는 실력을 많이 키우면 굉장히 연봉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 바리스타 이런 연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직업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류, 유통을 해야죠. 왜냐면 커피 쪽도 굉장히 유통 전문가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은 다른 산업이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커피 전문가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커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조금 더 거기에 최적화된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커피 물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와인 쪽에서는, 와인 시장에서는 그 와인 대학을, 프랑스에 와인 대학이 있는데 그 와인 대학에서는 학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믈리에 학과도 있고 생산과 관련된 학과도 있는데 마케팅 학과도 있고요. 물류학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에 대한 전 세계의 물류와 마케팅을 가르쳐주는 그런 학과도 개설되어 있어서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쪽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많이 키워내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커피 물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 마케터. 저도 마케터이긴 하지만 커피 쪽에서 마케팅 전문가가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패션 쪽에서 마케팅을 하다가 이제 이쪽 커피 쪽으로 넘어온 사례인데, 패션 쪽에서는 거의 100이면 한 90은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싶은 옷, 신고 싶은 신발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산 게 아니잖아요. 뭔가 누군가가 해놓은 그런 뭐 광고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 들어온 거잖아요. 결국 이게 다 마케팅하고 맞물려 있어요. 제가 아마 이번 우리 칼럼을 통해 굉장히 강조하고 소개를 많이 할 칼럼이기도 하지만 이런 마케팅 전문가가 커피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단순하게 원두를 파는 게 아니라 감성의 음료하면 결국 커피를 떠올리거든요. 근데 팔 때는 감성적으로 안 팔아요. 그냥 뭐 로스팅 어떻게 했고 어디서 해발 밑에서 생산을 한 원두로 어느 농장에서 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옷을 살 때 그런 것까지 따지는 않잖아요. 몇 수로 된 거를 해서 이게 어떤 공장에서 누구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어떤 면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물론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건 따집니다. 따지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합성섬유 뭐 이런 거 따지지만 이런 것도 정보를 주긴 줘야 돼요. 주는데 커피 쪽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소비자를 움직이는 힘은 마케팅. 우리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뭐 네이버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런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마케팅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마케팅의 역할이죠. 이런 마케팅 전문가, 커피를 잘 아는 마케팅 전문가.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조금 더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커피에서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커피와 관련된 직업군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 열거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커피에는 카페 로스터, 큐브레이더 말고도, 바리스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나 이제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때 꼭 거기에 국한되지 말고 여러 가지 좀 폭넓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바리스타 학과도 많고
커피 교육기관도 많은데 목표는 카페 창업과 바리스타가 되는 데에 목표가 돼 있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물류 전문가라든지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기자도 굉장히 필요하죠. 이런 커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는 어떤 서포트해주는 그런 직업군들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군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커피와 관련된 직업을 뭔가를 하고 싶다는 분들께 이 영상이 힘이 되고 그쪽을 알아볼 수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상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칼럼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